저는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2019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가 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또는 거둬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의 명운이 상당 부분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이래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었고 그 이후에 실무적 차원에서의 삿바싸움 그 과정에서 지체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역순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의지는 명확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재선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는 선거에 거의 다 올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은 올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황을 그럭저럭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 과정에서, 재선 과도에서 외교적 성과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성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지역과 지금 대상은 한반도고 그것은 북한 핵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여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의지도 강한 것 같은데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올 2월 정도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올 11월 정도에 노벨 평화상 발표를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2월 정도까지가 마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이전 절차되는 시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저는 올해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집권 3년 차인데요. 어쨌든 올 5월을 넘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북미, 남북미 지도자에게 저는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탑다운 방식의 문제 접근법이 효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6월달 이후에 실무접촉,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또 그 접촉 공식 라인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북미 간에도 많은 접촉과 회담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못했습니다. 역시 탑다운 방식의 최고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그런 정상회담 이것이 올해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포문을 연 게 지금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가 시동을 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정상들의 새로운 동력들을 정상들이 만들어내느냐 그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보조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장소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2월달 안에는 정상회담이 저는 개최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번 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관점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 역시 저는 북미가 모든 것들을 서로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빅딜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렇게 보면 가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부동전의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핵 신고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신고 리스트를 저는 몇 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관련된 모든 시설의 저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불능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다 꺼내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몇 개를 꺼내고, 미국도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런 정도의 접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기대가 제대로 올해 그 한반도 문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물꼬를 트고 실타래를 푸는 그런 정도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 답방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미가 선물 보따리를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 답방이 3월 정도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은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서울에서 남북 정상이 함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군사 부분의 작년에 합의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신년사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를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이 수용해서 지난 군사 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년 합의에서 좀 더 북측에게 많은 양보를 얻어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작년 군사 부분의 합의가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그 합의에 기반해서 군사공동위원회가 작동되고, 그러면서 좀 더 그 군사 부분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군사 부분 합의서에 대해서 그 자체만을 갖고 저는 접근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 접근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 정도 합의는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 합의에 기반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 또 성과들을 거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